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당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코로나 백신의 양대 산맥인 파이저와 모데나 주식을 봤을 때 모데나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3배가 넘게 올랐는데 왜 화이저 주식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 MTN 머니투데이 생방송에서 마지막 질문의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이 좀 영상에 묻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짧게 찍을까 하고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방금 이제 화이저 2번째 접종을 맞고 왔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맞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해 하실까봐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1차 접종 이후에는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물론 화이자 백신보다는 모더나 백신을 맞는 분들이 더 많이 아파하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1차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여기에 주사를 맞는데 좀 먹는 것 같이 좀 쑤시는 정도? 그 정도인데 2차 접종을 맞고 나서 12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오한이 오고 열이 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감 뭐 플루 백신을 맞을 때마다 항상 크게 아팠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부터 타일레놀 하나를 먹고 좀 전에 점심 먹고 하나 또 먹고 이제 아플 때마다 주기적으로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분들은 타일레놀하고 이제 에드빌 2가지가 있을 텐데 에드빌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타일레놀만 먹으라고 거기서도 권유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모데나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화이저 주식은 오르지 않았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두 회사의 사이즈를 비교하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이저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모데나는 이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텍이라고 보면 돼요. 매출이 특별히 없고 약간 개발만 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하지만 또 안 되면 굉장히 다운사이드가 큰 그런 주식, 좀 약간 도박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둘은 시작부터 좀 다른 종류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봐도 모데나는 3배가 올랐잖아요. 화이자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그래도 아직도 화이저의 시가총액이 거의 3배 정도 높아요. 그 말은 코로나 전에는 화이저가 얼마나 훨씬 더 큰 회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코로나 백신 관련 매출 예상치를 비교를 해보면 화이저는 한 150억 달러 정도고요. 모데나는 그보다 더 큰 184억 달러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에 이 백신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화이저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모데나는 거의 모든 매출이 이 백신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이 이 두 회사의 주식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화이자, 모데나, GSK,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정말 많은 제약회사의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제약회사들의 이름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이런 주식을 사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데나 주식을 사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지만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좀 리스키한 베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화이저 주식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질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저 주식에 대해서 리서치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은 백신이 이 주식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거를 아셨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 주식을 거의 안 사셨겠죠. 지난 1년 동안 물론 파이저 주식을 사셨다면 배당률이 한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식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돈을 잃진 않았고 돈을 좀 버셨겠죠. 다만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버셨던 거죠. 거기서 오는 좀 그런 안 좋은 기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할 때 리서치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기 때문에 리서치는 항상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모데나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화이저 주식은 거의 안 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데나는 이 백신을 독자적으로 혼자 다 개발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모데나가 다 감당을 한 거고, 또 이 백신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모데나가 다 가져가는 거죠. 반면에 화이저는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오엔텍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를 보면은 모든 거를 5대5로 나눠 갖는다. 비용도 5대5로 부담을 하고 수익도 5대5로 나눠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이저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돈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똑같이 성공을 했지만 모데나 주주들이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TN 생방송에서는 이 2가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회사 쪽을 4년 동안
정도만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커버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헬스케어를 보고 제약은 많이 안 보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이저 주식이 많이 인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제약회사는 이제 약을 개발해서 약을 승인시키고 그걸 팔아서 매출을 올린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파이저 같은 경우는 R&D 쪽으로는 그렇게 특출나게 성공적인 게 없었고 반면에 M&A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물론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좋게 보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5, 6년쯤에 Valiant라고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였는데 이게 M&A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였죠. 제약회사인데도 약 개발을 안 하고 작은 바이오텍 회사들 이런 걸 사면서 매출을 늘리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 망했죠. 영어로는 roll-up strategy라고 하는데 이렇게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전략이 적어도 이 제약 업계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파이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없는 회사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파이저는 이미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은 회사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던 회사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애스트라제네카, 노바르디스, 로시 이런 회사는 다 봤었는데 파이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한 번도 막 제대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모더나 주식은 많이 올랐고 파이저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이렇게 짧게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